그래서 기억하실 게 뭐예요? 기억하실 게 이사대책 이후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대책 이후에 현금 청산은 지금 6월 28일. 6월 28일 여러분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만약에 신축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대책 이전에 건축 허가분은 좀 안전하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몬스타 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지금 이사대책 이후에 그 현금 청산에 대한 논란 상당히 많았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이사대책 이후에 갑작스럽게 지금 뭐 지구지정도 안 됐는데, 그죠? 지구지정도 안 됐는데 또 어떤 지역이 또 구역 지정될지를 모르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또 현금 청산을 시킨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과하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손질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금 청산에 대한 것들을 깨끗하게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6월 16일 날 이제 발표된 보도자료예요. 국토부에서 나온 이 보도자료인데,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부에 들어가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필요하시면 이제 국토교통부에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당초 개정안은, 개정안이 그 이사대책이죠. 이사대책. 그래서 2월 5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의 우선 공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자, 기준 시점은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 기준은 매매 계약 체결에서 이전 등기 완료로 수정을 하였다. 예, 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이사대책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공공으로 가는, 이제 공공 주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공도 이제 공공 재개발이 있고 공공 주도도 있고 따로, 다릅니다. 달라요. 자, 공공 주도로 가는 지역에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사대책 이후에는 현금 청산을 시키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입주권. 이거는 우선 입주권을 우선 공급권이죠. 우리는 우선 공급권, 입주권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말을 또 어렵게 바꿔놨는지. 자, 똑같은 말인데 입주권을 안 주고 그냥 현금 청산시키겠다라고 처음에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너무 좀 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바꿨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일이 지금 예상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6월 28일입니다. 6월 28일. 꼭 기억하세요. 6월 28일까지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 그래서 요 기준이 지금 바뀐 거고요. 2월 4일 이후에서 6월 28일까지로 기준점이 바뀐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이와 함께 2월 4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에는 실내 보호를 위해, 이것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있는데 2월 4일 이전에 여기가 2월 4일 이전에 이사대책이 나올 줄도 몰랐고, 어떤 지역이 그냥 만약에 빌라나 뭐 다세대라든가 신축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집을 짓게 되면 이거를 안 주게 되면 말이 되냐 몰랐는데, 그죠? 그래서 실내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도록 예의를 인정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공공 재개발이라는 공공 주도로 가는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가실 거면요, 건축 허가일을 보셔야 돼요. 2월 4일 이전에 건축 허가가 난 현장들을, 그러니까 2월 4일 이전에 건축 허가가 난 지역들은 괜찮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래쪽에 보시면, 자,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조합원 지휘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다른 도시정비법 개정안, 그러니까 도정법이죠. 지금 도정법, 그러니까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같이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다음 법안 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하였다. 어렵죠, 말이. 그죠? 어렵잖아요. 지금 이해 안 되시죠? 자, 그러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조합원 지휘양도 제한 시점 앞당기는 거, 지금 이제 재개발은 구역 지정 쪽으로, 그 다음에 재건축은 안전진단 쪽으로, 요 안 하고요. 또 하나가, 자, 우리가 이사대책에 나온 보면은 이제 공공 주도로 가는, 공공 주도로 가는 사업 방식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이번에 지금 이 법안 소위를 통과한 거, 제가 위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이제, 자,
파워포인트로 보면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원래는요. 대책 발표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 계획을 체결하지 않는 우선 공급권이 미부여라고 나왔죠. 이게 이사 대책입니다. 이사 대책인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6월 28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6월 28일. 예, 기억하세요. 6월 28일. 자, 그 다음에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의 분할, 분리소유 등의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는 우선 공급권 미부여.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온 내용이 뭐예요? 이사 대책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건 괜찮다. 예? 이사 대책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건 괜찮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나대지 등은 다세대 등으로 건축하여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 대책 발표 이후 건축 허가분부터는 우선 공급권 미부여. 그죠? 그러니까 이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사 대책을 보면 이제 공공 주도로 가는 사업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그다음에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그 다음에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 그 다음에 공공택지 신규 지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사대책 이후에 매주 수요일마다 발표됐던 지역들이 대부분의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거예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자, 그럼 이번에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게 뭐냐면 얘입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것들이 아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죠.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써 있죠? 재개발 재건축. 그죠? 예, 그러니까는 얘는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예, 얘는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 이게 왜 그러냐. 자, 지금 보면요. 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하고 아까 공공직접시행 정비 방식에는 법이 틀립니다. 법이 틀려요. 얘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 공공주택 특별법. 예, 3년간 한시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던 뭐 서울 도심의 뭐 역세권 지역들,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요런 지역들이 많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죠? 예, 요런 지역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역세권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6월 28일 기억하셔야 돼요. 6월 28일. 자,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가는, 예, 그래서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러니까 사업 방식이 다른 겁니다. 사업 방식이. 자, 요게 이번에 법안 소위가 먼저 통과가 된 거예요. 아까 그 현금 청산이 2월 4일에서 6월 28일로 좀 늦춰진 거.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뭐냐. 얘는 도시미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도정법 사업으로 가는 사업이에요. 예, 도정법.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정법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법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도시미 주거환경 정비법이 지금 이제 개정이 될 건데 아직 아까 보셨듯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하고 함께 나중에 추후 논의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번에 이거 법안 소위 통과한 거는 아까 보셨듯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예, 이거는 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는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이 사업별 시행자를 보면 약간 틀립니다. 자, 보면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단독으로 갈 수도 있고 민간이나 공동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란가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아까 재개발 재건축이죠. 도정법으로 가는 사업. 도정법으로 가는 사업은 공공단독으로 가는 겁니다. 예, 공공단독으로. 그러니까 민간이 관여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다 가능합니다. 공공단독, 그 다음에 민간 공독, 또 민간 단독으로 다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은 뭐냐? 앞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뽑아내야 돼요. 즉, 이걸 보면, 자, 공공단독이라든가, 민간 공동이라든가, 민간 단독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은 앞으로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 내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재개발 방식이, 이 재개발에 대한 사업 방식이 많이 바뀔 거다. 이거는 예전에는 우리가 대규모로 개발을 했다 그러면 예, 최근 앞으로는 이제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소규모 재개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그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좀 유추를 해내셔야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지는 최근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예, 46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보시면 돼요. 뭐 금천 쪽, 그러니까 역세권 지역은 금천, 도봉 쪽, 영등포, 은평 쪽. 자, 그다음 다 지금 역 근처죠? 역세권이니까. 자, 그다음에 강북 쪽도 다 역 근처죠. 뭐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삼양사거리역, 수요역, 용두역, 청량역, 동대문 쪽. 자, 이게 역세권 지역이고, 자, 이 역세권 지역에 또 주거상호 고밀주거 같은 경우도 중랑역, 사가정역, 용마상역, 제물포역, 동암역, 굴포천역 이런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층 주거지역. 예, 저층 주거지역. 예, 저층 주거지역도 지금 뭐 도봉, 영등포, 은평,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층 주거 지역에서도 이제 강북 지역하고 동대문, 뭐 대구 쪽, 부산 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도봉 쪽, 창동 일대, 예, 창동에 지금 중공업 지역이 있거든요. 예, 요 일대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46개입니다. 요 46개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지금 가서 매입을 하더라도 6월 28일까지 등기만 완료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 대책 이후에 이제 공공주택 복합사업체 같은 경우가 지금 본회의 통과 이후에 이제 현금 청산이니까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 예상일이 언제예요? 6월 28일 이전에 수익거 이전 등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아까 공공직접 정비사업은 아직 통과가 안 됐죠? 자, 그런데 이걸로 미루어 보면 거의 나중에 논의가 되더라도 거의 현금 청산 시기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하지만 얘랑 거의 비슷하게 가겠죠. 그죠? 예,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 아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같은 경우 약간 조합원 지해양도 금지 조항하고 같이 좀 추후에 또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거의 얘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그래서 기억하실 게 뭐예요? 기억하실 게 이사대책 이후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대책 이후에 현금 청산은 지금 6월 28일 여러분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만약에 신축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대책 이전에 건축 허가분은 좀 안전하다라고 오늘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상당히 여러분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현금 청산과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